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신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중환자 재활을 할 때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근세에 들어 출발한 재활의학은 인간 생명 존중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의학의 특성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생존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만성질환, 노인 인구 증가로 향후 재활의학의 필요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은 물리의학에서 출발하여 독특한 의학 분야로 발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환자들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다양한 1차 질환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의학의 아버지 러스크 박사는 재활치료의 목적이 환자의 건강 및 생명을 최선의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셨으며, 그래서 재활의학은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이은 제3의 의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활의학의 접근 방식은 기본적인 다른 의학과 똑같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활의학과 의사는 신체 기능 평가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의 근력, 관절 가동 범위 등의 근고격의 평가 및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말초신경 또는 중추신경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앉기, 서기, 걷기 이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얼마나 훈련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주의력이나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 평가도 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하는 지금 당장 식사가 가능한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지, 호흡 기능은 어떤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재활의학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활의학과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신체 기능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평가하는 건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생리적 저장능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신체적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되느냐인데요.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생리적 저장능은 결국은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얼마나 그것들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냐라는 것이고요. 신체적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스트레스에 얼마나 저항하느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약간 좀 다른 개념이지만 유사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재활의학과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중환자실 입수 이후에 발견된 족하수, 발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급성기 문제인지 만성기 문제인지 상태를 감별할 수 있어야 되고, 급성기로 판단이 되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없애주는 게 1번일 것이고, 만성기로 판단이 되면 악화를 방지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축 예방을 위한 보조기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보행 훈련 때 발끌림 개선을 위해서 다른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게 재활의학과 의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U에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게 됐을 때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게 된 원인인 중요 질환들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의 전담 전문의가 그것을 주로 관여하게 되지만, 중환자실에 입실 이후에 발생하는 신체 기능 저하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 대한 계획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주로 전담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체 기능 평가를 토대로 퇴원 이후에, 중환자실을 퇴원한 이후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복귀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언어치료사들과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반적인 관리와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사로서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 기능의 평가가 있을 거고, 약물이나 운동, 보조기구, 시술들을 처방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또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환자 및 보호자와 소통을 해야 되고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동료, 전공의, 환자 및 보호자를 교육해야 되고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자로서 어떤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놔야 되고 그리고 다학제, 다직역 재활 서비스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보고하고 그런 것들을 잘 조직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에 이제 협진 체계가 있는 병원도 있고 그런 체계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병원도 있겠지만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실하게 되면 대부분 입원 48시간 이내에 재활이 필요한지 평가를 하고 아래와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입원 48시간 이내 재활이 필요한 외상 환자들을 확인한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병원이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환자 재활 치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성공을 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 중간에 환자와 가족과 함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당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논의해야 되고 환자를 돌보는 다른 사람들, 의료진이 될 수도 있고 비의료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원 계획 결정에 기여를 해야 되며 가장 적절한 설정으로 적시에 퇴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이면서 재활의학과 협진을 쓰게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신체 기능을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보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인지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선망이 있는지, 선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중환자실에서는 우리가 기관삭관이라든지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삼킴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킴의 기능이 어떤지를 평가하고 언어나 말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호흡이 괜찮은지, 호흡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훈련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연화곤란이 의심될 때 우리가 그 비디오를 통해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삼킴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 오른쪽 위의 그림과 아래쪽 그림에서 보듯이 그 기관 절개술을 하고 있거나 기관 삭관을 하고 있더라도 환자의 호흡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화장애가 의심이 되거나 연화장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결국 환자들은 이제 익스투베이션, 우리가 기관 삭관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것들을 이제 발관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를 만약에 관찰하게 되고 만약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거스라고 하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 리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3온즈 워터 테스트나 사이트릭 엑시드 소라링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결국은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구로 시기가 가능한지 또는 경구 시기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경관식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검사들을 중환자실에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 기능 평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지의 근육량이라든지 근력 같은 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그 사지의 근육량 같은 것들을 바이오 임피던스 아날라이시스나 초음파 같은 걸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기 진단 검사를 통해서 어떤 사지의 근육량의 위크니스가 있을 때 이게 말초신경, 그러니까 사지의 근육에 위약이 있을 때 이게 말초신경 문제인지 중추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을 오랜 기간 동안 안 한 비사용 증후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를 평가해서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도중에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부위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통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전기 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약제의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환자실에 계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까 중대한 원인들이 평가가 되고 해결되어 가는 도중에 앉기라든지 서기라든지 의자로 이동하기라든지 아니면 제자리 걷기 등의 회복 수준에 따른 계획을 정하고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선망과 정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가 가서 인지활동 평가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도 빗질을 한다든지 세안을 한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유지하게 해서 자존감도 높아지게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병실에 전실하고 나면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인지기능 저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일시적이었던 건지 그리고 호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어떤 훈련들을 할 건지 종합평가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또는 직업 복귀 시기에 대한 계획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실에서는 중환자 전문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있을 것인데요. 재활의학과가 전문의가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된 원인 질환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주요한 의사라고 하면 저희는 신체 기능을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또는 더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와 같이 우리가 계획을 짜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터하는 재활 전문 간호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중환자 재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직역들은 정말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실 거고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재활 환경과 재활 도구,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병원의 지원이 잘 되느냐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환자 재활에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은 중환자 재활 프로토콜을 함께 만들고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런 것들이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이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재활 전담의가 바이탈 사인을 가지고 디지즈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질병 중심의 우리 평가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뉴로머스큘러 사인을 가지고 기능 중심의 접근과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